평생을 복종하고 웃고 용서하고 절대 반항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지. 하지만 복종은 그를 망가뜨릴 뿐이었어. 고통이 너무 무거워졌을 때 지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으로 도피했고 게임은 응답했어. 이제 그가 숨어 지내던 세상에 갇히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수호자가 아니야. 그는 괴물의 왕이고 이번에는 세상이 망가질 차례야. 부서진 영혼이 세상을 먼저 파괴함으로써 재건할 수 있을까? 알아보자. 나이트 디펜스, 끔찍한 꿈의 게임. 100개의 웨이브를 방어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게임을 처음으로 완료하는 사람은 10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지우는 홍보 포스터를 보고 보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돈만 있다면 도망칠 수 있을 텐데. 그의 아버지는 현재 3선에 출마 중인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청렴한 국회의원 김유후다. 그리고 그런 공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이다. 이미 여러 번 1등을 차지했다. 주인공은 학교에 있는 동안 이 기사를 받고 한 소녀가 다가와 그가 얼마나 멋진지 말하며 안아줬다. 그녀는 속삭이며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잠깐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후 소녀들은 그를 데려갔고 반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를 질투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최고의 학생들이고 협회 회원들의 딸들이다. 그와 같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쉽다. 그 후 소녀들은 그를 그들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골목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순진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애 돈을 빌려주기 싫어하는지 물었다. 그는 이미 지난주에 그녀에게 30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는 그에게 그 불법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지우는 신이 나서 자기가 불법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소리쳤고 남자는 그래서 뭐? 라고 물었다. 그는 공범이었다. 소녀는 크게 한숨을 쉬며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손해를 볼까? 주인공은 매우 긴장했다. 그는 즉시 아버지를 떠올렸고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가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렇지. 그녀는 그를 믿고 있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 앞에서 얼어붙었지만 여전히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거에 다 왔을 때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렸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옆에서 왜 거기에 서 있느냐고 물었다. 그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니? 지우는 무서웠다. 그는 그를 올려다봤고 그는 그에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를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에 그는 더욱 초조해졌고 그의 아버지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진정했고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실망할 만한 것이 그에게 남아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살면 된다. 그게 전부다. 이 힘든 대화 후 주인공은 방으로 달려가 숨을 골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왜 그에게 이러는 걸까? 그의 고양이 루루가 그의 손바닥을 핥았고 그것은 그를 크게 놀라게 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야옹거렸다. 그는 즉시 진정하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그를 걱정했느냐고 물었다. 고양이가 그에게 뛰어올랐고 그는 그녀에게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그를 간지럽혔다. 그는 그녀를 들어올리며 그녀가 작은 악당이라고 말했다. 학교와 집에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반대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 그는 게임 홍보 게시물을 흘끗보며 그가 드디어 99번째 웨이브를 통과했다고 생각했다. 딱 한 번만 더 버티면 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마지막 웨이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는 졌다. 그 후 그는 게임을 수백 번 다시 시작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마지막 웨이브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그에게만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게임의 유명 스트리머들도 피날레를 통과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게임 출시 이후 1년이 이미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99번째 웨이브에 도달했지만 아무도 마지막 웨이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다. 그와 구루가 이 끔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게임이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99번째 웨이브 보스인 리살 드레이크의 심장에서 얻은 아이템이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다. 더 나은 스탯을 가진 아이템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그는 마지막 웨이브를 통과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루루가 화면을 밟았고 그는 그녀를 옮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가 밟은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고양이가 아이템 분해 버튼을 눌렀고 그는 침묵의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모든 노력은 쓸모없게 되었다. 리셀 드레이크의 심장은 1000개의 업그레이드 파편으로 변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지며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무엇이 바뀔까? 업그레이드 파편 외에도 그는 용의 영혼을 받았고 이것은 그를 놀라게 했다. 결국 아이템을 분해하면 보통 파편만 얻게 되니까.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00번째 웨이브를 통과했고 즉시 게임을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시간이 흘렀다. 그는 끊임없이 게임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99번째 웨이브를 통과하고 심장을 조각으로 분해하여 다시 용의 영혼을 얻었다. 그는 초조해하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고 100번째 웨이브를 통과하기 시작했다. 그는 캐릭터를 클릭하고 성공을 기원하기 시작했다. 괴물들은 빠르게 패배했다. 이번에는 웨이브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는 해냈다.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기뻐하며 해냈다고 크게 외쳤다. 그는 흥분하며 고양이를 불렀다.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냐고 물으며 방에 들어왔다. 분위기는 즉시 긴장되었다. 지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탁자 위에 엎어놓았고 아버지는 친구들이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감히 그의 어리석은 실수에 대한 돈을 요구했다. 그는 가져온 곤봉을 보며 그들이 그렇게 사용할 줄은 몰랐다고 초조하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짓은 하지 말라고 말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맞을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두려워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휘둘렀고 지우는 두려움에 크게 비명을 질렀고 그러자 쨍그랑 소리가 났다. 곤봉이 그의 휴대폰을 때려 화면이 깨졌고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반격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고 바로 그때 지우는 고양이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루루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분노에 이를 악물었고 그의 아버지는 무슨 표정이냐고 물었다.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녀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어머니와 함께 무덤에 있다. 지우는 그가 들은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포에 질렸고 그의 사이코패스 아버지는 그의 규칙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 그는 부우, 명성,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그를 실망시키지 마라. 그는 그를 믿는다. 이 말들은 천둥처럼 들렸다. 지우는 그를 너무나 싫어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은 고장났지만 여전히 작동했고 그는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나이트 디펜스 게임을 처음으로 완료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너무 늦었다고 울먹였다. 그녀는 떠났고 도망칠 이유도 여기 머무를 이유도 없었다. 그의 휴대폰에서 게임 세계로 초대하는 메시지가 왔고 번개가 창문을 통해 그의 방으로 들어와 그를 쳤다. 1초 후 번개가 왕국의 궁전을 강타했고 지우는 아련실에 나타났다. 기사들은 이 광경에 감명을 받았고 그가 그들의 구원자라고 확신했고 그 후 현지인들은 그를 전설의 기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도착에 매우 기뻐했고 한편 그는 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그의 감정은 초기화된 것 같았다. 왕은 헛기침을 하며 주의를 끌었고 그가 왕국을 구할 전설의 기사냐고 물었다. MC는 그를 흘끗 보며 즉시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는 게임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왕은 자신이 조지아 왕국의 통치자 베일리스 조지아 3세라고 말했다. 왕국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었다. 괴물들이 사방에서 진격해오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하인이 아련실로 뛰어들어와 그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알렸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왕국의 상황과 이 사건이 모두 정확하고 게임의 소개 영상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은 하인의 말을 듣고 기사에게 돌아서서 상황이 긴급하니 즉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를 기사단장으로 사마 왕국을 보호하게 하라. 진영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 창이 즉시 MC 앞에 나타났다.
그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가? 그는 침묵을 지키며 천천히 일어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니 잘 들어라. 이 제10억 일은 그에게 무가치했다. 궁전에 모인 왕국 주민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설의 기사치고는 어딘가 모르게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왕은 10억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기사단장이 되어 괴물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는 그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왕은 그에게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명령만 따르라고 말했고 그러면 그는 재물과 영광 모두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그는 즉시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구역질이 났다. 그리고 왕의 마지막 구절인 그를 믿는다는 말은 그를 완전히 끝장냈다. 그는 크게 소리치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왕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가 어디를 가든 그가 대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이용하려고 했다. 심지어 여기에서도 그들은 그가 노예 기사가 되기를 원했다. 모두가 초조해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에게 재물과 영광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그는 시스템 창에 손가락을 뻗어 그들에게 모두 지옥에 가라고 말했다. 그는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 모두가 전설의 기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시스템 창은 즉시 빨갛게 변했다. 얼마 후 괴물들이 왕국을 공격했다. 플레이어는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종말이 왔다. 그냥 그의 생각이었나? 시스템은 그가 인간 진영을 거부했으므로 새로운 진영을 선택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했다. 그에게 숨겨진 길이 열렸고 몬스터 진영이 해금되었다. 버튼을 눌러 시작하십시오. MC는 방어만 하는 게임에 숨겨진 길과 몬스터 진영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제 그는 공격하는 편이었다. 왕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신하들에게 더 이상 전설적인 기사가 아니라 자신을 모욕하고 나라와 백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왕국의 기사들에게 즉시 그의 머리를 베라고 명령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지우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고 생각했다. 기사들이 그를 에워싸 거의 참수할 뻔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버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밝은 섬광이 즉시 모두를 눈멀게 했고 왕은 놀라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더 잘 보려고 했다. 밝은 섬광에서 몬스터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시스템은 MC에게 진영을 선택했다고 알렸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 인간은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몬스터는 그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이제 몬스터의 언어를 이해했다. 그들의 목표는 인간 진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붉은 광선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도시 성문에 접근하는 몬스터들이 으르렁거렸다. 이제 지훈이 공격할 차례였다. 첫 번째 웨이브까지 10분이 남았다.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그는 지역 아이템 중 하나를 가져와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가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리 너무 귀여워서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던 날을 기억했다. 아들이 그녀와 친구가 되면 어떨까? 그것이 정말 보상이라면 그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두운 에너지가 진정되었고 기사들은 조심스럽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 폭발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길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한편 왕은 그것이 분명히 몬스터의 윤곽이라고 초조하게 생각했다. 이것을 몬스터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MC는 주위를 둘러보며 게임에는 진영 선택이 없었으므로 모든 것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앞에 메인 퀘스트에 대한 설명이 담긴 창이 나타났다. 그는 군인들의 방어를 뚫고 사람들을 공격해야 했다. 보상으로 그는 랜덤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를 받게 된다. 그는 퀘스트 세부 사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지만 이벤트는 게임에서와 같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랜덤 S랭크 기사 소환 티켓이 나타나야 하지만 그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는 현재 몬스터로 플레이하고 있으므로 랜덤 S랭크 몬스터에 알이 주어졌다. 그는 알을 사용했고 알이 폭발하여 껍질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연기 구름 속에서 누군가의 날개가 나타났다. 소환된 짐승을 보고 기사들은 초조해했고 MC는 이 몬스터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그에게 이것을 주고 있었다. 99 웨이브에서 보스로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드래곤, 냉혈한 드래곤 라젤 드레이크.
하지만 이 드래곤이 왕국 중앙에서 소환된다면 인간 진영은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로젤 드레이크는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알에서 갓 부화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그것이 레벨 1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작은 생물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것은 그의 손가락을 핥았고 즉시 그의 루루를 생각나게 했다. 드래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시스템은 그에게 몬스터와 아이템의 스탯을 볼 수 있는 패시브 능력인 지배자의 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기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는 단지 작은 몬스터를 소환했을 뿐이다. 그들은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에후는 그것이 꿈이든 아니든 지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로젤 드레이크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작은 드래곤에게 능력을 사용했고 드래곤 브레스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흥분하여 소환된 생물을 불렀고 즉시 그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소환되었던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기사들이 매우 가까이 다가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MC는 그에게 드래곤 브레스를 사용하라고 명령했고 모아진 에너지는 즉시 강력한 광선을 적들에게 쏘아 궁궐 벽을 뚫었다. 벽에 거대한 조각이 도시로 직접 떨어졌고 궁궐 자체에 이제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 지우는 이 작은 드래곤의 공격 결과에 충격을 받았고 몇 초 후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몬스터의 힘에 겁을 먹었고 MC는 씩 웃으며 생각보다 쉽다고 말했다. 그가 단순히 궁궐을 점령하면 그들은 즉시 그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나이트 디펜스에는 수많은 아이템이 있다. 그 중에는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 돌아설 이유가 없다. 결국 그는 지금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는 그의 드래곤을 쓰다듬고 인간 진영의 대표에게 돌아서서 그는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의 왕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게임 속 캐릭터들은 경보를 울리고 그의 폐하를 보호하기 위해 궁궐로 달려갔고 지우는 그의 애완동물에게 다시 드래곤의 브레스를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왕의 신하는 흥분하여 기사들에게 방패를 들어 그의 폐하를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두세 줄로 서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에게 복종했고 MC는 그들에게 드래곤의 브레스가 방금 벽을 뚫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방패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이 몇 줄로 서 있든 모두 쓸모없다. 그는 왕을 가리키며 드래곤에게 저 사람이 그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거의 아련실에 도착했다. 지훈의 말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왕을 보호하는 데 확고했고 MC는 리젤 드레이크에게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것을 하고 싶었지만 실패했다. 바로 그 순간 기사가 아련실로 뛰어들어와 그의 폐하께 안전하다고 기쁘게 말했다. 한편 왕의 신하는 왜 몬스터가 멈췄는지 당황했지만 MC는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 기사들이 능력을 사용할 때 마나를 소모하는데 이는 몬스터도 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드래곤 브레스는 더 많은 마나를 필요로 하지만 마나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크서클이 생긴다. 지우는 일반 공격을 사용해 보았지만 그것조차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불꽃만이 드래곤의 입에서 튀어나와 카페툴 그을렸다. MC는 초조해졌고 모든 것이 너무 쉬웠다고 생각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쿨다운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기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감히 그의 폐하의 생명을 노린 건달인가? 라고 물었다. 그를 보고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게임에서 기사들은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D, 종자, C, 하급, B, 중급, A, 상급, 그리고 S, 엘리트. 그리고 이 남자는 S등급 12공 엘리트 기사 중 한 명인 아레스입니다. 왕은 왕국에서 가장 강한 기사에게 인사하며 그가 괜찮은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편 주인공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충돌이 불가피하니 즉시 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아레스는 그의 명령에 따라 즉시 창에 불을 붙였고 주인공은 그렇게 높은 계급의 기사가 어디선가 나타났다는 생각에 초조하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명의 기사 중 아레스는 초기 광역 공격수입니다. 그는 게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캐릭터입니다. 아레스는 머리 위로 무기를 들고 적에게 죽을 때까지 춤추게 하겠다고 말한 다음 바닥에 내리쳐 불길의 벽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불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불길이 궁궐벽을 뚫고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다른 기사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주인공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스킬인 화염벽은 캐릭터에서 대상까지 직선으로 불을 방출합니다.
그는 자신이 표적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에 피할 수 있었고 심지어 동료들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고 아레스는 창을 휘두르며 그에게 다가와 더러운 쥐처럼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장에 아름다운 불타는 구멍을 만들 것입니다. 지우는 즉시 그가 자신을 살려주는 척하고 있지만 그의 스킬이 쿨다운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리젤 드레이크는 드래곤 브레스를 사용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사는 그의 주인을 덮치며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더 아플 것입니다. 그는 초조하게 그를 올려다보며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끝나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아직 받지 않은 보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창이 시스템 창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고 그 후 보상이 담긴 상자가 그의 손에 나타났고 창이 그것을 꿰뚫었습니다. 기사는 뒤로 물러서며 혼란스러워하며 외쳤습니다. 저것은 소환 마법인가? 상자가 열린 직후 밝은 빛이 주인공의 눈을 강타하고 거대한 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패왕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헬블레이드라는 S등급 무기임을 알아봤습니다. 999의 마력을 제공하지만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혼돈과 파괴의 검으로 지옥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 보상 상자에서 그렇게 높은 등급의 무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누가 그를 여기로 소환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그러한 힘을 줌으로써 그들이 그에게 인간 진영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검이 바닥에 닿자마자 균열이 퍼져나갔고 지우는 충격을 받아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바라봤습니다. 직후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검은 너무 강력해서 가볍게 만져도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딘 주인공은 큰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고 신경질적으로 무기의 무게조차 지탱할 수 없는 궁궐이 대체 뭐냐고 생각했습니다. 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충돌하기 몇 미터 전 누군가 그의 옷을 움켜쥐었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려워하며 내려다봤습니다. 루젤 드레이크였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날개를 펄럭이며 천천히 그를 들어올렸고 지우는 기뻐하며 그에게 진짜 용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 루젤 드레이크는 그를 도시 위로 데려갔고 현지인들은 놀라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적의 영역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그는 자신의 힘과 왕국의 힘의 차이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레스만 있지만 S등급 기사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그는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왕국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레스는 폐하를 모욕한 바보를 놓아준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창을 겨누며 이후에 그가 여전히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쓸모없고 한심한 바보인가. 그는 쓰레기이며 폐하께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는 더 잘 싸웠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왕의 하인은 그를 부르려고 애썼지만 그는 듣지 않고 처벌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색하게 폐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알렸고 아레스는 즉시 무릎을 꿇고 왕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범죄자를 도망치게 한 것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베일리시는 그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밤에는 몬스터가 더 강해진다고 답했고 왕은 그에게 군대를 이끌고 성벽으로 가서 왕국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의 명령에 따랐고 주인공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천천히 도시 위를 날면서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게임은 승리에 대해 10억을 제공했지만 과도한 난이도로 인해 잊혀졌습니다. 게임 밸런스의 가장 큰 결함은 와일드 고블린이라는 첫 번째 웨이브였습니다. 광역 데미지를 주는 S등급 기사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왕국에는 현재 화염 광역 데미지를 주는 아레스가 있으므로 첫 번째 웨이브에서 성벽을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S등급 암살자가 아레스 대신 문을 열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빴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용은 완전히 약해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로젤 드레이크는 모든 힘을 다해 포효했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워하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국에서 탈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용은 그의 체중을 견딜 수 없었고 큰 울음소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는 앞에 벽이 있는 것을 보고 충돌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쿵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고 일어나서 허리의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벽에 부딪혀도 멀쩡한 걸 보니 몸이 튼튼한가 보다고 생각했다. 근처에 부츠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바로 신발을 신자 옆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 옷은 처음 본다고 했다. 누구지? 그녀에게 몸을 돌리자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매우 당황하며 또 다른 S급 기사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궁금했다. 그녀는 성기사 리브였다. 그녀는 그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명령했고 그는 자신감에 차서 그녀와 함께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한 100번째 웨이브를 막아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S급이지만 B급 기사들보다 벽을 방어하는 데는 덜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던전이나 모험을 위해 사용될 뿐이다. 잊혀진 기사, 리브. 그녀는 100번째 웨이브에서 승리의 열쇠였지만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칼을 겨누며 즉시 누구인지 말하라고 명령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의 목에 칼날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감 있게 그녀를 잘 안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가치를 이해하기 전에 수백 번의 실패를 겪었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그녀가 그의 옛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진영을 바꿨으니 그녀는 그가 먼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었다. 한편 몬스터들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을 알아차린 성벽이의 기사들은 전투를 준비했고 고블린들은 정문으로 달려갔다. 궁수들은 즉시 사격을 개시했고 화살비가 그들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뚫고 나와서 벽을 기어오르려고 하고 있었다. 기사들은 그들을 쏘고 돌을 던져 그들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고 기사는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외쳤다. 지휘관은 어디에 있는 거지? 병사 중 한 명이 아레스경이 이미 여기 있다고 알렸고 그는 기뻐하며 정말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즉시 영감을 받아 계속 방어를 했다. 한편 리브는 계속해서 지훈을 신문했다. 그녀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말하며 대답하지 않으면 그녀가 끝맺음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침묵을 지켰고 위험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그녀를 죽이고 싶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근접전에서는 그 어떤 S급 기사도 그녀를 이길 수 없으니 후퇴할 때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실 그는 제1구역에서 온 평범한 시민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쟁에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길을 잃었다고. 바로 그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근처 잔해 밑에서 라이잘이 뛰쳐나와 기쁘게 외쳤고 그의 주인은 방금 그의 계획 전체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매우 초조해졌다. 몬스터를 본 리브는 경계하며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외쳤다. 정말로 그 폭발이 그의 짓이었을까? 용이 행복하게 근처를 날아다니는 동안 MC는 초조하게 입술을 오므리며 왜 지금이냐고 생각했다. 의심받고 있어. 이 경우 돌아갈 길은 없어. 그가 다시 라이잘과 함께 이륙하면 리브가 공격할 거야. 그녀는 근접 기사이기 때문에 이길 가망이 없어. 무언가를 할 시간조차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리브는 그를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다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기 뒤에 나타났는지 놀라워하며 몸을 돌리자 그녀는 오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궁궐을 공격한 몬스터에게 쫓기던 무고한 시민일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켜줘. 자신이 반드시 그를 지켜줄 거라고. 그녀는 용에게 다가갔고 용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 작은 생물은 너무 귀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폭발음이 울려 퍼져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지훈은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용과 눈빛을 교환하며 손가락으로 옆을 가리켰고 그 후 그들은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다. 요세타비의 군인 중 한 명이 동료를 꾸짖으며 조심하라고 명령했다. 벽을 폭파하고 싶은 거냐? 한편 리브는 이 시민이 사라진 것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고 경비병 한 명이 그녀에게 달려와 문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몬스터들은 도시로 침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아직 버티고 있었다. 병사들은 모든 노크 소리에 겁을 먹고 경계를 서고 있었고 그 순간 요새 문에 금이 갔다. 리브는 도착해서 그들 사이를 걸어가며 활을 내려놓고 백병전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기사들은 그녀의 등장에 기뻐했고 기사들은 문에 접근하는 모든 자를 쏘았지만 도시의 입구를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몬스터를 제거할 수는 없었다.
매 타격마다 기사들은 점점 더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몬스터의 몽둥이가 문에 구멍을 내자 리브는 칼을 뽑아들고 모두에게 공격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몬스터들은 큰 함성을 지르며 도시로 쳐들어왔고 병사들은 공격에 돌입했다. 하지만 잠시 후 천둥 소리가 들렸다. 아레스가 전장에 도착하여 너무 늦었다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리브는 즉시 그에게 몸을 돌렸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이 뚫렸냐고 물었다. 그들을 모두 쓸모없는 바보들이라고 부르며 그는 자신의 스킬을 사용하여 몬스터들을 불태우고 비웃으며 춤추라고 말했다.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줘라. 한편 MC는 근처 절벽에서 싸움을 지켜보며 전투의 흐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100개의 웨이브를 완료한 유일한 플레이어이지만 이번에는 반대다. 그의 목표는 인간 진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럼 그는 그들의 100개의 웨이브를 파괴해야 하는 건가? 과거에는 이것이 그에게 불가능해 보였을 것이다. 그는 용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왕국을 바라보며 리브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신이 돌아갈 것이고 이번이 그녀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람들은 몬스터들을 이긴 것에 기뻐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숲에서 지훈을 지켜보고 있었다. 떠날 시간이다. 그는 숲으로 몸을 돌리며 저 멀리서 다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했다. 이곳이 몬스터 진영의 소굴인가? 이 길은 나이트 디펜스에는 없었다. 그는 모든 100개의 웨이브를 막기 위해 수백 번이나 게임을 재시작했었다. 덕분에 왕국의 전투 전술을 100%나 안다. 하지만 여긴 왕국이 아니잖아. 여기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중요한 걸 거의 잊을 뻔했다는 걸 깨닫고 리셀 드레이크를 봤다. 뭔가에 흥미를 느끼고 시선을 따라갔다. 근처에 먹이를 나르는 개미들이 더 많이 보였다. 자기들보다 훨씬 큰 생물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다. 주인공은 작은 용을 보면서 고양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혼잣말을 하자마자 메인 퀘스트 시스템 창이 떴다. 몬스터를 규합해서 세력을 만들면 랜덤 능력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한다. 턱을 매만지며 직접 영입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다. 보통 몬스터는 이맘때쯤 작은 고블린을 낳는다. 주위를 둘러보며 고블린이나 토끼가 왜 안 보이는지 궁금해했다. 만약 찾으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영입하려면 그들을 이해해야 했다. 그때 숲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재빨리 튀어나와 죽으라고 명령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목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어쩐지 멈췄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걸 깨닫고 살짝 눈을 뜬 그는 몬스터를 보며 눈앞에 있는 리아라는 수인족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아직 그녀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토끼 여자냐고 물었다. 그의 말에 그녀는 분개하며 격분했다. 어딜 봐서 귀여운 토끼를 닮았다는 거지? 그녀는 길을 가리키며 오히려 여우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지우는 자기가 귀엽다고 한 적 없다고 지적했고 그녀는 분명히 들었다고 외쳤다. 그녀는 몇 번 더 맹렬하게 길을 가리켰고 그는 생각에 잠겨하얀 여우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훑어보았고 그 후 생각이 떠올라 신이 나서 북극 여우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사방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간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몬스터 냄새가 난다. 그는 당황해서 눈썹을 치켜 올렸고 시스템은 2가지 패시브 능력이 영구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알렸다. 몬스터와 대화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그는 왜 그들을 이해하는지 알겠다고 말했고 여우는 짜증스럽게 그가 또 혼잣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킨 다음 발톱을 드러내며 도대체 누구냐고 외쳤다. 이 날카로운 살상 무기에 겁을 먹은 그는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시선을 시스템 창으로 돌리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패시브 능력, 착한 몬스터는 긍정적인 관심만 끌어야 한다. 그때 눈앞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밧줄이 묶인 화살이었다. 여우를 사냥하던 도둑들이 숲에서 나타났다. 주인공은 그들을 힐끗 보며 왕국 밖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도적단인가 뭔가? 리아는 그가 그들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함정을 놓은 건 그였나? 왜 쫓아오는 거지? 그들에게 뭘 원하는 거지? 지우는 오해라고 설명하고 싶었고 밧줄을 잡은 도적 중 한 명이 중얼거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더니 온 힘을 다해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여우가 뛰어오르자 밧줄이 그녀를 도둑 쪽으로 잡아당겼고 주인공은 걱정스럽게 그들을 지켜봤다.
리아가 다가오자 남자는 그녀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그녀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곧바로 반격이 이어졌다. 그는 그녀의 발이 얼굴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그의 머리가 땅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도둑들은 깜짝 놀랐다. 그 후 여자는 내동댕이 쳐졌고 지우는 놀라서 그는 작지만 한 방에 그녀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했다. 쓰러진 여우에게 가라. 도둑은 그녀를 더러운 잡종이라고 부르며 닥치고 포기하라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주인공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쫓고 있다. 그녀는 그냥 몬스터일 뿐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해 라고 생각했다. 도둑 우두머리가 그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정말 끔찍하게 끝날 뻔했다. 여기 수인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는 혼자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고 그가 대답하려는 찰나 여우가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둑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곤봉을 꺼내더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고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가 팔을 휘둘러 그녀를 때리려던 찰나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다행히 그들의 우두머리가 동료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계속하면 죽을 것이다. 남자는 즉시 멈춰서서 그에게 사과하며 또 성질을 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남자는 자기 부하들이 좀 성질이 급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씩 웃으며 전에 이 몬스터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물었다. 맞지? 이 말을 들은 후 지우는 뱃속에서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칼이 몸에 꽂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훨씬 쉬웠을 거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칼을 뽑아 상처에 손을 대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여우는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동안 그는 몸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 남자는 웃으며 걱정 말라고 했어. 중요 장기는 안 맞았대. 너무 아파서 피를 뱉기 시작했는데 산적은 무략병을 보여주면서 12분 안에 죽을 거라고 했어. 이게 해독제래. 살고 싶으면 여자가 하는 말을 전부 번역해야 한대. 부하가 여우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리자 그 남자는 여우 소굴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고 명령했어. 리잘 드레이크가 근처에 있는지 불안하게 쳐다보면서 산적은 표정을 보더니 소굴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걸 깨닫고 수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설명해줬어. 거기 찾는 걸 도와주면 살려주겠대. 지우는 왜 마을이냐고 물었고 여우는 그들을 데려가면 모두 위험해질 거라고 말했어. 여우가 혀를 내밀자 MC는 잠깐 깜짝 놀랐어. 그러자 산적 중 한 명이 여우 입에 손을 넣었고 여우 이빨이 그의 살갗에 박혔어. 마을을 지키려고 영원히 침묵하려던 거였어. 여우는 불쾌한 듯 크게 으르렁거렸고 그 남자는 역시 야만인이라 불릴 만하다고 말했어. 잡히는 족족 하루 안에 죽으니까. 그럼 여우 소굴은 어떻게 찾지? 있는 힘껏 여자 배를 걷어차서 턱 힘을 풀리게 하고 산적의 손을 빼냈어. 그러고는 자기네 목숨을 아예 안 아낀다고 생각했지. 다른 놈들한테는 끼어들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혹시 더 있을까봐 그런다고. 지우는 여우들이 영리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어. 말은 못 알아들어도 위험은 감지할 수 있으니까. 다른 놈들은 물러섰고 두목은 MC에게 돌아서서 여우 말을 번역해서 데려가서 조용히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오라고 했어. 지우는 뭘 가져가냐고 물었고 두목은 자기 보스가 잃어버린 게 있다고 말했어. 그것만 찾으면 너랑 여우는 살 수 있대. 그 눈빛이 그 여자애를 떠올리게 했어. 다음 주에 다 갚을 테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맹세했지만 그 여자의 눈빛도 저 자식 눈빛만큼이나 거짓말투성이었어. 하지만 상관없어. 돈을 줬더니 깡패들한테서 자기를 보호해줬던 그 여자애를 떠올리면서 원하는 것만 얻으면 자기가 쓸모있기만 하면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직 죽을 순 없어. 레아한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마을로 데려가라고 말했어. 가만히 있자 근처에 있던 산적들이 놀라서 두목을 부르며 그가 정말로 몬스터 말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어. 레아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했어. 그들을 너무 경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마을에는 100명이 넘는 수인들이 살고 있었어. 그를 믿어도 될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리며 자기는 인간 편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를 믿어도 돼.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산적 두목에게 시선을 돌리자 굳어버리며 리슬이라고 생각했어. 작은 용이 입을 크게 벌려 에너지를 모으자 산적 두목은 왜 번역을 멈췄냐고 물었어. 그 말에 그는 초조해졌고 용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웅얼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
산적 중 한 명이 두목머리 뒤에 있는 몬스터를 보고 공격하려 한다는 걸 깨닫고 그에게 소리쳐 위험을 알렸어. MC는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용의 숨결을 쓰려나 봐. 그 남자는 도망갈 틈도 없이 두려움에 떨며 자비를 구했지만 용은 불똥을 튀겼고 모두 충격에 굳어버렸어. 지훈이 제일 놀랐지. 산적들은 말을 잃었고 리잘은 신나서 깍깍거렸는데 분명히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 MC는 재장전 중이란 걸 알고 이를 악물었고 산적 중 한 명이 녹아내린 풀을 가리키며 아직 풀파워로 공격한 게 아니라고 초조하게 말했어. 머리에 맞았으면 끝장이었을 거야. 두목은 땅에서 몽둥이를 집어들고 있는 힘껏 작은 용을 휘둘러치며 아직 장가도 못 갔다고 외쳤어. 쿵소리가 크게 났고 용은 내팽개쳐져서 정신을 잃었어. 그러고는 누가 감히 내 소중한 머리에 구멍을 내려고 하느냐고 소리쳤지. 부하 중 한 명이 저런 몬스터는 처음 본다고 말했어. 이제 어떻게 하죠? 잡아가면 값 좀 나가겠지. 그는 용에게 걸어가 그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했어. 지훈은 걱정스러워졌고 두목은 다른 놈들에게 그들을 감시하라고 명령하며 자기는 감히 자기를 덮치려 한 몬스터를 처리하겠다고 했어. 리제알은 아직 의식이 없고 MC는 이를 악물며 몬스터와 대화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 또다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자기 가치를 정의하고 있어.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 두목은 저항할 수 없는 작은 용에게 달려들어 끝장내려고 했고 레아는 불안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 하지만 상처 입고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지훈은 단호하게 그녀를 지나쳐갔고 초인적인 힘을 주는 패시브 스킬 육체 몬스터를 발동시켜 그 남자를 때리며 쓸모없다고 선언했어. 너무 강력한 일격에 산적들은 몇 미터나 날아가 바위에 부딪혀 박살났어. 모두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고 산적들은 즉시 두목에게 달려갔지만 공격으로 해독제가 든 병이 깨져버렸어. 여자는 그를 힐끗 보며 눈빛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다음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 그는 작은 용을 품에 안고 구하러 왔다고 말했어. 쓰다듬자 리잘은 가르릉거렸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어. 곁에서 힘을 주고 웃게 해준 누군가를. 내 유일한 친구야. 용은 그를 올려다봤고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어. 카고가 소리쳤어. 저 자가 우리 두목이 누군지 알기나 할까? 보스 귀에 들어가면 우린 끝장이야. 지훈은 불쾌한 듯 그들을 쳐다봤고 그들은 긴장했어. 그들은 숲으로 도망치며 조심하라고 명령했어. 리젤 드레이크는 기쁜 듯 으르렁거렸고 MC는 바닥에 쓰러졌어. 레아는 놀라서 이 광경을 지켜봤고 리젤 드레이크는 두려움에 떨며 그의 주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 지훈은 이렇게 죽는 건가 생각했다.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병상 옆에 앉아서 엄마, 그 바보는 끝까지 안 왔어 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다. 눈을 뜨고 여기 어디냐고 물었다. 리아가 그를 업고서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MC는 왜 그녀냐고 물었다. 그녀가. 그러다가 비명소리가 들렸다. 리아가 돌아왔다.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 토끼 소녀들은 놀라서 MC를 보면서 인간처럼 생겼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왠지 모르게 끌린다고. MC는 오두막에 누워있고 소녀들은 창문으로 훔쳐보면서 독은 이미 중화됐을 거라고 말했다. 언제쯤 깨어날까 궁금해. 지훈은 눈을 감고 누워서 이미 깨어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쳐다보니까 일어설 수가 없었다. 라야는 손뼉을 치면서 제발 그에게 공간을 좀 내달라고 말했다. 손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면 편히 쉴 수 없을 거라고. 소녀들은 리아, 정말 인간이 구한 거야? 라고 물었다. 그녀는 나중에 질문하라고 말했다. MC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목소리 라고 생각했다. 리아가 오두막에 들어와서 그는 이미 깨어있다고 물었다. 그렇지. MC가 돌아보자 리아는 그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인간처럼 생겼다고. 냄새가 다른 사람을 처음 본다고 MC가 말했다. 그녀의 말로 판단하면 그의 정체성은 너무 모호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면서 독 효과는 이미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리아가 말했다. 다행히 마을에 해독제가 있었다고. 지훈은 다시 마을에서? 라고 물었다. 그는 그 남자가 리아의 머리를 잡고 마을로 데려가면 모두 위험해질 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MC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너무 경계했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그가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지우는 그 이유 때문만이냐고 물었다. 리아는 생각하고 그녀가 그를 그렇게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C는 고개를 돌리고 그녀가 그를 마을로 데려왔고 해독제까지 줬다고 물었다. 어쩌면 쾌적한 몬스터 능력의 영향일까? 리아는 불쾌하게 물었다. 거기서 뭘 중얼거리는 거야? 그녀는 그를 가리키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소리쳤다. 세상에 구해졌는데도 짜증나게 하네. 리셀 드레이크가 하품을 하자 MC는 고맙다고 말했다. 리아는 아니라고 말했다. 진심이야. 너무 과해. 그녀는 헛기침을 하고 고개를 돌려 그녀도 구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니 쌤쌤이야. 정말 그렇게 고마워한다면. 리셀 드레이크가 크게 으르렁거려 MC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그 울음소리 라고 말했다. 리셀 드레이크가 그에게 달려들자 지우는 간지럽다고 말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껴안기 시작했고 리아는 리셀 드레이크? 라고 물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구나. 그렇지. 운명이 그들을 함께 데려왔으니 최소한 자기소개는 해야지. 그녀의 이름은 갑자기 토끼 소녀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리아 장로님께서 찾으신다고 소리쳤다. 손님과 함께 오라고 하셨어. 그들은 밖으로 나갔고 MC는 행복하게 이곳이 야수들의 마을, 전사라고 말했다. 리아는 이 마을은 토끼 야수가 지었지만 지금은 마을을 잃은 야수들도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단결했다. 소녀는 리아, 다리는 어때? 라고 물었다. 그녀는 모든 게 괜찮다고 대답했다. 물어봐줘서 고마워. 황소는 리아, 그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걷는 숲으로 다시 들어갔다. MC는 두려움에 떨며 라고 말했다. 리아는 응, 라고 대답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할 거야. 황소는 장로에게 걸어가는 MC와 리아를 지켜봤다. 지우는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 리아를 너무 아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응, 라고 대답했다. MC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다. 좀 슬퍼 보였어. 리아는 응, 라고 대답했다. 물어봐줘서 다행이야.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MC는 겁을 먹었다. 그는 뭘 이라고 물었다. 그녀가 물었어. 이름이 해라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이름은 지훈이야. 김지훈. 그는 그 이름이 이 근방에선 흔치 않다고 생각했어. 리아가 말했어. 리아 린드리안 퍼니디 세일러드. MC가 다시 물었어. 뭐라고? 그녀는 그게 자기 이름이라고 했어. 토끼가 물었어. 리아, 다리는 괜찮아? 리아는 그의 옆에 앉아 고쳤으니 이제 괜찮다고 말했어. 이 터널은 어디로 이어져? 지우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어. 갑자기 더 명랑해진 것 같다고. 그는 그녀가 그냥 자기 이름을 말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했어. 주요 임무는 몬스터를 통합하고 세력을 만드는 것, 바로 그 몬스터 세력을. 정말로? 리아는 MC의 생각을 가로막고 거기서 뭐 하냐고 물었어. 그녀는 빨리 가라고 말했어. 그들은 장로를 만나야 해. 그는 그녀를 보며 말했어. 맞아. 지우는 궁금했어. 여전히 그를 야라고 부르는데 왜 이름은 물어본 걸까? 리아는 뒤돌아 그에게 서두르라고 명령했어. 그는 대답했어. 네. MC는 생각했어. 몬스터를 통합하고 세력을 만들어라. 그는 해낼 수 있을까? 잠시 후 장로는 말했어. 그에게 마을을 넘긴다고. 리아는 놀라 눈이 커졌고 MC는 들은 것에 얼어붙었어. 그는 잠깐만요라고 말했고 리아는 장로님이라고 소리쳤어. 그 남자는 뒤돌아 이미 너무 늙었다고 말했어. 지훈이 말했어. 하지만 그는 마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리아가 소리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는 단지 꿈 때문에 마을을 그에게 넘겨주려는 거야. 그는 여기 처음 왔어요. 어떻게 그에게 마을을 맡길 수 있어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어.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리아는 그를 쫓아가 장로님, 그에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소리쳤어. 장로님. 그녀는 동의하지 않아요. MC는 뒤에 남겨졌어. 잠시 후 장로는 말했어. 그는 종종 이상한 꿈을 꾸고 그것들은 항상 이루어진다고. 오직 그만이 그들의 마을을 구할 수 있어. 시스템 창에 두 번째 메인 퀘스트, 몬스터 세력 창조가 보고되었어. 몬스터를 통합하고 세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보상, 랜덤 능력. 이게 메인 퀘스트와 관련이 있나? 더 중요한 건 마을을 구한다는 건 여기서 뭔가 일어날 거라는 의미야. 그렇지. 그는 그 남자의 말을 기억했어. 그들의 보스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그들은 그것을 찾을 거고 그와 야생소녀는 살아남을 거야. MC는 놀라 눈이 커졌고 말했어. 리아. 그녀는 뒤돌아 물었어.
그가 물었어. 그녀가 여기 올 때 누가 따라왔었어? 리아가 대답했어. 전사 마을은 바위산 뒤에 숨겨져 있어요. 이전에는 아무도 찾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가파른 바위 도시 뒤에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감히 산을 넘으려 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산을 넘지 않고 전사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토끼들이 파놓은 터널들이죠. 누군가 그것들을 찾더라도 복잡한 미로 구조에 대처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외부인이 전사에게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녀는 터널에서 나올 때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MC는 상황이 바뀌었지만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어. 뭐가? 그 순간 카고는 터널에 서서 즐겁게 웃으며 찾았다고 말했어. 큰 비명이 터져 나왔어. 남자다. 남자가 전사에 들어왔어. 황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기 시작했고 카고는 바닥에 누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 MC는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 그가 그들을 따라온 건가? 그는 핏자국을 따라왔어. 리아가 물었어. 그가 계속 그녀를 따라온 거야? 그녀는 충분히 조심했는데. 그녀는 사과했어. 전부 그녀 잘못이야. 황소가 말했어. 자책할 필요 없어. 부상자를 데려오는 건 어려웠을 거야. 침입자를 잡았어. 이제 핏자국만 지우면 다 괜찮을 거야. 토끼 소녀가 말하길 다 괜찮아, 레아. 그녀 잘못이 아니야. MC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 잠깐. 도둑이 셋이었어. 나머지 둘은 어디 있지? 카고가 소리쳤어. 멍청한 야수놈들. 이곳은 곧 불길에 휩싸일 거야. 왕국조차도 그들의 갱단을 벌였어. 그들은 스크림 스파이크라는 두목이 이끌고 있어. 그는 곧 200명 정도의 부하들과 함께 여기 올 거야. 지훈이 다시 물었어. 스크림 스파이크? 그때 녀석들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어. 녀석이 소리쳤어. 두목님, 안 돼요, 형님. 그가 그를 때렸어. 그에게 복수하게 해줘. 스크림 스파이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 그 녀석은 계속 소리쳤어. 그는 마을로 이어지는 터널을 찾았어. 그가 그를 이끌 거야. 두목은 웃으며 말했어. 잘했어, 꼬맹아. 그들은 지금 터널로 향하고 있어. 그때 카고가 말했어. 여기 온 건 그뿐만이 아니야. 이건 모두 큰 형님의 계획의 일부야. 얼마 전 그 녀석이 소리쳤어. 멈춰. 그가 말했어. 멈춰. 그 남자가 말했어. 형님, 그는 치료가 필요해요. 그 녀석은 몸을 돌려 카고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어. 지금은 은신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일러. 이것이 그들의 기회야. 카고는 땅에 앉아 소리치고 있었어. 이제부터 그는 자신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도 돼. 리아가 물었어.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MC를 바라보며 소리쳤어. 지훈. MC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 도둑들이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알아낸 것 같아. 곧 여기 올 거야. 리아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고 지훈은 생각했어. 스크림 스파이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기억해냈어. 기사 방어에서 기사들은 왕국을 공격하는 몬스터를 죽여 경험치를 얻고 더 강해지지만 그것만으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레벨링 모드가 있는 거야. 모험. 거기에서 특정 기사들도 선택돼. 플레이어는 모험 단계를 완료하면 다양한 아이템을 받게 돼. 모험은 야생 고블린 묘지에서 시작하여 악마왕의 성스러운 땅에서 끝나. 100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그는 모든 단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돌산 뒤에 숨겨진 마을이라는 결말은 어렴풋이 기억해. 그는 각 단계마다 배경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MC는 모든 것을 읽지는 않았어. 그는 스크림 스파이크 은신처에 대한 시스템 창을 기억해냈어. 그것은 악명 높은 스크림 스파이크가 이끄는 잔혹한 갱단이지만 지훈은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 전사라는 단계는 없어. 게임 설정에 따르면 이곳은 파괴되었어. 카고가 제안이 있다고 말했어. 그는 자신을 풀어주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두목에게 부탁할 거야. MC는 야수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침투해 있었어. 그 소녀가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어. 이것은 공포야. 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 그녀 때문이야. 그녀의 전사, 그들의 마을 때문에. MC는 생각했어. 이대로 가면 모두 죽을 거야. 카고가 소리쳤어. 그는 말했어.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라고 해. MC는 생각했어. 전사는 도둑들의 은신처가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둘 수 없어. 카고가 소리쳤어. 죽고 싶냐, 뭐야. 지훈은 앞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 전사는 그의 몬스터 팩션의 거점이 될 거야. 카고가 소리쳤어. 그가 여기 있어.
빨리 번역하게 해줘. MC는 주먹을 꽉 쥐고 그 남자의 얼굴을 때렸어. 전사는 그들의 요새가 될 거야. 카고는 크게 소리쳤고 야수들은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쳐다봤어. 리아는 얼굴을 감싸쥐며 말했어. 지훈, 그는 쓸데없는 잡담은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 그는 싸우자고 제안했어.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사를 지킬 거야. 잠시 후 소가 말했어. 불가능해. 그는 MC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부탁했어. 그들은 산 뒤에 마을을 짓고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피신했어.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 살고 있으며 실제로 싸워본 적도 없고 무장한 도둑들에게 맞선 적은 더더욱 없어. 장로는 웃으며 돌아와 그를 바라봤어. 그가 묻자 그녀는 항상 현명했지, 안 그래? 다들 모였으니 다시 한번 말하겠어. 오늘부터 지훈은 전사 장로다. 그때 스크림 스파이크가 멈춰서 물었지. 여기가 그곳인가? 그 남자가 대답했어. 그래. 그렇군. 스크림 스파이크가 말했어. 산 뒤에 숨겨진 마을이라. 마음에 들어. 그는 거기도 점령해서 여기를 은신처로 만들자고 제안했어. 전진. 그는 부하들에게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 잠시 후 황소가 문 근처에 서서 말했어. 산적과 그들의 투사 약 200명, 황소 3명, 사슴 2마리, 양 5마리, 여우 1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최소 101명에서 최대 112명의 투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MC는 얼굴에 손을 대고 말했어. 적이 2배나 많을 거야. 그래. 하지만 이건 평범한 전투가 아니야. 게임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특성, 즉 랭크와 레벨이 중요하지. 리아는 공격을 받았지만 한 방에 산적을 죽일 수 있었어. 셋은 힘들지만 혼자서 둘은 이겼을 거야. 황소들은 현지인들이 전에 싸워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일 수 있어. 그들의 능력이 보이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 그가 외쳤어. 야수 형태로. 만약 모두가 리아와 거의 같은 레벨이라면 적의 수적 우위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는 황소에게 몸을 돌렸고 황소는 토르 브림록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 지훈이 말했어. 토르. 전사 기준으로 리아는 얼마나 강해? 그는 펜으로 얼굴을 극적이며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말했어. MC는 생각했어. 그래. 생각해보니 이건 시작 퀘스트잖아. 불가능할 리 없잖아. 그렇지? 브림록이 말했어. 그녀는 가장 강한 전사이자 투사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공격해도 그녀가 이길 겁니다. 지훈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지며 생각했어. 즉, 그들이 함께 공격해도 질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쓸모없다는 거네. 맞아. 잠시 후 리아가 말했어. 해질녘 이면 사람들이 동굴 입구에 도착할 겁니다. MC가 물었어. 그럼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건가? 근데 그녀는 어떻게 알지? 리아가 대답했어. 그녀가 물어봤어. 그는 카르고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 그녀가 물어봤어. 맞아. 역시 최고의 전사답군. 그런데 산적이 그들의 리더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 리아는 인간 리더의 소지품에 대해 물었어. MC는 그것은 야수들이 수세기 동안 소중히 여겨온 보물이나 전사 깊숙한 곳의 자원 매장지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어. 리아가 말했어. 여기는 집을 잃은 야수들이 모인 작은 마을일 뿐이야. 그들은 인간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지훈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 어쩌면 그들은 그냥 구실이 필요했던 걸지도 몰라. 그때 브림록이 물었어. 마을 지도자님, 무엇을 명령하시겠습니까?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 MC는 토러스를 돌아보며 생각에 잠긴 듯 내려다봤어. 그는 적의 수적 우위를 보상하려면 그들의 개별 능력치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전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리아. 그리고 리아를 모두 함께 공격해도 이길 수 없는 111명의 야수들이 있어. 하지만 리아가 정말로 111명을 이길 수 있을까? 토끼가 약한 건가? 아니면 리아가 너무 강한 건가? 그는 전혀 이해가 안 돼. 만약 게임처럼 정확한 레벨과 능력치를 볼 수 있다면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텐데. 잠깐만. 능력치? MC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수동 스킬이 있는 시스템 창이 그의 앞에 나타나 몬스터와 아이템의 능력치를 볼 수 있게 해준 것을 기억했어. 그때 어떻게 활성화했지? 보통 이런 상황에서 능력치를 보고 싶을 때 그는 그냥 그렇게 떠올렸어. 현재 그는 손을 뻗어 능력치라고 외쳤어. 리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지훈은 생각했어. 보통 그렇게 하면 능력치 창이 뜰 텐데. 인벤토리도 소리내어 말하면 열리고
그때 시면 슬롯이라고 불리는 인벤토리가 있는 시스템 창이 그의 앞에 나타났어. 예상대로 완전히 비어 있었어. 시면 슬롯, 그게 이름의 풀 버전인가? 분명히 몬스터들은 인벤토리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군. 시면 저장고, 그런데 끝없는 사건들의 연쇄로 궁궐에서 탈출한 후 그는 단순히 이걸 잊고 있었어. 그의 검 여전히 그렇게 갑자기 떨어졌지. 그는 정말로 왕국 어딘가에 검을 던진 건가?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짜증이 나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인벤토리에 넣었어야 했는데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아무리 슬퍼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스탯 창이 안 열리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있나? 그는 현재 4개의 패시브 스킬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지배자의 시선, 몬스터 커뮤니케이터 패시브 스킬, 몬스터 공감 패시브 스킬, 몬스터 물리력 패시브 스킬이다. 지배자의 시선을 제외하고 다른 패시브 스킬은 처음 활성화된 순간부터 계속 유지된다. 리아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그는 얼마나 더 생각해야 할까? 그는 이미 뭔가 해야 한다. 적들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MC는 그중 하나가 작동을 멈췄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다. 그녀는 워리어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 지우는 생각했다. 리아, 맞아. 시간이 전혀 없어. 스탯 창을 여는 방법이나 스탯 확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는 리아를 쳐다보았고 시스템 창에는 대상이 식별되었고 지배자의 시선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고되었다. MC는 놀라며 생각했다. 대상 식별. 생각해보면 인벤토리는 그가 가진 아이템을 보기 위한 시스템 기능이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작동했다. 하지만 지배자의 시선은 스킬이다. 몬스터와 아이템의 스탯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더 간단하게 밝혀졌다. 패시브 스킬인 지배자의 시선을 활성화하려면 대상을 선택하고 그 스탯에 대해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배자의 시선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리아의 스탯은 B랭크다. B랭크는 중급 기사와 같은 수준이다. 그는 그녀가 더 약하다고 생각했다. 물 속성 전사, 그녀의 스탯은 공격력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녀의 스킬은 정말 야수하다. 리아는 말했다. 지훈, 갑자기 촌장이 되어서 힘들겠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있나? MC는 말했다. 네. 리아는 말했다. 결국 그는 이제 촌장이다. MC는 하트를 보고 생각했다. 이게 뭐지? 그는 그것을 찔렀고 리아는 그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훈은 하트를 찌르기 시작했고 지표가 떨어지는지 궁금해했다. 사실 그는 매우 화가 난 리아의 코를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MC는 왜 그의 손이냐고 물었다. 리아는 불쾌하게 소리쳤다. 그는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워리어의 운명을 촌장으로서 그에게 넘겨주었다. MC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 리아는 믿기 어렵다고 소리쳤다. 잠시 후 브림록이 촌장에게 물었다. MC는 토르에게 모든 마을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다. 브림록은 촌장님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그는 웃으며 제발 부탁한다고 말했다. 잠시 후 다음이라는 외침이 들렸다. 지우는 바위에 앉아 모두를 살펴보았다. 한 양이 그에게 다가와 그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MC는 이마를 만지며 말했다. 모두의 스탯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워리어 인구는 그들을 포함하여 114명이었다. 그들 중 가장 높은 랭킹은 의심할 여지 없이 라이젤 드레이크였다. S랭크 몬스터에게는 일반 공격이 너무 약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마법 공격과 방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드래곤의 숨결은 모든 마나 포인트를 한 번에 소모한다. 하루가 지나도 절반만 회복되었으므로 이틀에 한 번 쏜다. 이 전투에서는 드래곤의 숨결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그는 B랭크인 리아와 C랭크인 타우루스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E랭크다. 이제 그는 왜 그들 모두가 함께 리아를 이길 수 없는지 이해한다. 왕국의 기사와 비교하여 D랭크는 기사 견습생이고 E랭크는 등급 시스템에도 없다. 그는 도적들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지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스테이지를 완료하는 난이도는 대략 C랭크와 동일하다. 이제 MC가 모두의 랭크를 확인했으므로 상황을 훨씬 더 잘 이해한다. 군대 숫자, 군대의 질, 장비, 그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 열등하다. 이 시나리오로는 워리어를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게임 시스템을 벗어나는 요인이 너무 많다. 어떻게든 MC는 변수를 도입할 것이다. 지우는 앞으로 나서서 타우루스, 리아에게 이제부터 그는 행동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순간 도적들은 이미 산에 접근하고 있었고 토끼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들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빨리 돌아가서 촌장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 바보들은 곧 입구에 도착할 것이다. 갑자기 한 도적이 그를 공격했고 그 남자는 쓰러졌다. 비는 두려움에 떨며 그를 바라보며 형님이라고 말했다. 스크림 스파이크는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물었다. 레이는 두려움에 떨며 오빠의 시신을 바라봤고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어. 쫓아가 잡아. 스크림 스파이크가 명령했지. 그 녀석이 물었어. 형님, 잠깐만요. 두목. 저냥 그냥 보내주려고? 스크림 스파이크가 대답했어. 그냥 보내줄 리가 없지. 감염시키는 중이야. 그때 MC는 수인들을 이끌며 명령했어. 2팀 서둘러. 1팀 거기로 가. 레인이 터널에서 뛰쳐나와 소리쳤어. 인간들이 왔어. 레아가 물었어. 레인, 왜 피를 흘리고 있지? 그녀는 계속 뛰면서 소리쳤어. 인간들이 벌써 왔어. MC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생각했어. 그는 100번의 웨이브를 버틴 유일한 플레이어야. 여기가 몬스터 진영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절대로 놈들을 통과시킬 수 없어. 산적들이 이미 터널에 접근하고 있었고 스크림 스파이크가 물었어. 여기가 여우굴인가? 부하가 대답했어. 네, 두목. 경로를 알아냈군. 스크림 스파이크가 말했어. 질질 끌고 싶지 않아. 해 지기 전에 끝내는 게 좋겠어. 산적들이 우렁차게 환호하며 동의했어. 리아가 말했어. 아싸. 계획대로 될까? MC가 말했어. 이번 작전은 시작이 중요해. 부하가 말했어. 이대로 가면 30분 안에 마을에 도착할 겁니다. 스크림 스파이크가 말했어. 조용하군. 산적이 웃으며 말했어. 저 멍청한 놈들 마을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 자기를 때린 저 자식 개인적으로 복수해 줄 거야. 그가 발밑을 보며 말했어. 땅 속에서 소리가 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남자가 소리쳤어. 모두 비켜. 산적들이 땅속으로 떨어졌고 스크림 스파이크는 간신히 마지막 순간에 남자를 붙잡았어. 산적들이 소리쳤어. 팔다리가 부러졌어. 남자가 기어나와 말했어. 두목, 이 멍청이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나무 판자로 덮은 다음 흙과 돌을 덮어 만든 함정입니다. 하중이 일정 무게를 초과하면 지지대가 부러지고 목표물이 그대로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부하가 말했어. 어제 지나갈 때는 함정이 없었는데 여기에 더 많다면 너무 위험해. 남자가 소리쳤어. 두목, 함정이 더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부로 가면 당합니다. 스크림 스파이크가 말했어. 멍청한 놈들. 그는 한 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움켜쥐고 휘둘렀어. 부하들이 소리쳤어. 함정이다. 어떻게 함정을 설치할 위치를 안 거지? 스크림 스파이크가 말했어. 여기는 바위산에 인공적으로 파놓은 동굴이야. 원래는 단단한 안반이었어. 구멍을 파고 나무로 덮고 흙과 돌을 쌓아도 자세히 보면 차이를 알 수 있어. 부하가 대답했어. 이제 알겠습니다. 자갈이 많은 곳이 함정이다. 미개인들의 유치한 속임수. 스크림 스파이크가 말했어. 맹수들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초식댐이 휴먼은 약해. 이 함정들은 그들의 나약함을 확인시켜 줄 뿐이야. 그는 몇 명을 남겨두어 떨어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어. 그들은 함정을 우회하여 계속 전진합니다. 리아가 말했어. 함정을 발견했어. 그러자 MC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 계획대로. 리아가 물었어. 일부러 찾게 하는 것도 계획의 일부야? MC가 말했어. 댐이 휴먼의 힘이 증가했다고 해도 돌 전체를 파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그 짧은 시간에 구멍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어. 그는 이렇게 서투른 함정은 머리카락만큼이라도 머리가 있는 놈에게는 두 번 다시 통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 깊은 함정은 2개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가짜야. 다음 단계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지. 함정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야. 레아가 놀라서 그를 바라봤고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제안했어. 그때 산의 벽 중 하나가 갈라지기 시작했어. 부하가 말했어. 앞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제대로 된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스크림 스파이크가 물었어. 갈림길. 그러자 부하는 세 갈래 길을 보며 소리쳤어. 이런 일이 전에 있었나? 이 잡초들을 전에 본 적이 있어.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야.
남자가 말했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스크림 스파이크가 말했어. 싸구려 함정과 환상에 대해선 잘 아는 것 같지만 그걸로 우리를 막을 순 없어. 알아챘어. 시간을 벌고 있는 거야. 마을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망설여선 안 돼. 3개 분대로 나눠서 전진한다. 왼쪽 터널은 그의 형제인 크레인이 맡을 것이다. 가운데는 덤프가, 오른쪽은 내가 맡는다. 모두 각자의 터널로 갔고 그 후 부하가 말했어. 더 가면 막다른 길입니다. 크레인이 불만스럽게 말했어. 젠장, 엉뚱한 길이야. 돌아가라고 명령했어. 그때 누군가 말했어. 두목 덤프, 빛이 보입니다. 그는 기뻐하며 망치를 잡고 말했어. 좋아, 여기다. 모두 전투 준비하라고 했어. 그 녀석이 손을 내밀면서 보스, 보여주시죠, 했어. 출구 말이야. 스크림 스파이크가 웃으면서 맞는 터널은 하나뿐이라고 했어. 이 녀석들, 운도 없네. 자비 없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 덤프가 달려들면서 공격, 외쳤어. 갑자기 스크림 스파이크가 멈춰서서 놀란 눈으로 크게 떴어. 무슨 끔찍한, 하고 물었어. 출구 근처에 서 있었는데 산 주변에 파여 있었어. 덤프가 소리쳤어. 놈들이 찾았다.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했어. 몸을 돌려 그 녀석에게 갈림길로 돌아가 보스와 부관에게 알리라고 명령했어. 그 녀석이네, 보스, 하고 대답했어. 그 녀석이 옆을 가리키면서 보라고 명령했어. 카고가 나무 근처에 묶여 앉아 있었어. 산적이 큰 소리로 외쳤어. 카고, 카고, 이 멍청이 괴물들. 덤프가 그에게 달려가서 카고, 괜찮아? 하고 물었어. 카고가 소리쳤어. 보스와 부관은 어딨어?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이렇게 수가 적게 남았지? 하고 물었어. 그 순간 머리에게 보내졌던 산적이 터널을 따라 걷고 있었어. 리아가 그를 공격했고 그는 옆으로 날아갔어. 주인공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 아직 계획을 밝힐 수 없어. 이 수적 우위는 힘들게 얻은 거야. 시간을 벌기 위해 가짜 함정을 사용해서 적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지형을 바꾼 거지. 이런 원시적인 함정은 적이 얕잡아보게 만들고 군대를 분산시켜. 그 순간 카고가 소리쳤어. 놈들 분산됐다. 3대 60이라고? 그거론 부족해. 이제 포위됐으니 수적 분리를 유리함으로 바꾸는 거지. 덤프가 주위를 둘러보니 수인족들이 사방에서 포위했고 전사 113명 대 60명이었어. 지훈이 터널에서 나오면서 모든 부대 공격하고 말했어. 진짜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덤프가 망치를 휘두르면서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 산적들이 수인족에게 달려들었고 주인공이 외쳤어. 지금이야. 지금. 모든 부대가 야수로 변신. 산적이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놀란 눈으로 크게 떴어. 사라진 건가? 하고 물었어. 주인공은 수인족이 변신할 때 연기를 낸다고 생각했어. 전에 이걸 본 적이 있어서 하고 말했던 걸 기억했어. 전투에서 이걸 쓰면 연막을 만들 수 있겠어. 다음 목표는 토러스. 저 녀석이다. 브림낙스가 산적 뒤로 몰래 다가가 공격해서 날려버렸어. 큰 비명이 들렸어. 바보. 그 녀석이 무기를 휘두르는데 갑자기 토끼들이 공격해서 얼굴을 때렸어. 산적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토끼라고 외쳤어. 멈춰. 산적들이 양을 때리면서 죽으라고 명령했어. 아프진 않지만 기분은 나빴어. 왜 합류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갑자기 돌이 산적들의 몸에 날아와서 고통을 줬어. 그 녀석이 머리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어. 리젤 드레이크가 그들을 지나 날아갔고 그들은 여기로 오라고 명령했어. 수적 우위와 연기로 인한 기습 공격으로 그들은 유리함을 얻었어. 이 계획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줄 거야. 옆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 누가 놀리는 거야? 카고가 어무하라고 명령했어. 끔찍한 토끼들. 그가 작사를 꺼내서 죽으라고 명령했어. 주인공이 이걸 보고 리아에게 이쪽을 지원하라고 부탁했어. 그녀가 응답했어. 알았어. 그녀가 빠르게 돕기 위해 움직였고 지훈은 역시 빠르다고 생각했어. 카고가 얼굴을 찌푸리며 토끼 멍청이들이라고 말했어. 죽여버릴 거야. 그가 발사했고 리아에게 날아갔어. 그녀는 이걸 보고 피한 다음 공중제비를 돌면서 산적을 때리려고 했어. 그가 씩 웃으면서 저게 다인가? 하고 물었어. 리아가 뛰어내려 예상치 못하게 산적의 얼굴을 발로 찼어. 그녀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음 상대로 향했어. 카고가 놀라서 뭘 하는 거지? 하고 물었어.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고 그는 두려움에 질려 소리쳤어. 끔찍한 짐승들.
리아가 그를 공격해서 바닥에 내리꽂았어. 다시는 얕보지 말라고 명령했어. 덤프가 가운데에 서서 짜증스럽게 주먹을 꽉 쥐었어. 저 얼간이들이라고 말했지. 스킬을 쓰니 팔 근육이 커졌어. MC가 스킬이냐고 물었어. 몬스터에 대해선 모르지만 나이트 디펜스에선 C랭크 기사만 스킬을 쓸 수 있어. 멍청이, 제 C랭크잖아. 힘을 올려주는 스킬인데 몸집이 커지고 공격, 방어력이 50% 증가해. 한심한 놈들이라고 했지. 조그만 몬스터한테 지고 있잖아. 덤프가 부하들을 약골이라고 부르자 옆에서 나무가 부러졌어. 돌아보니 브림낙이었어. 덤프가 뭐냐고 물었어. 밀쳐내고 사라지니 지훈이가 놀라서 쳐다봤어. 그때 크레인이 동굴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어. 왜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야? 못마땅하게 일어서서 혀를 차며 좋아 라고 했어. 보스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덤프를 잡으러 간다. 잠시 후 MC는 땅에서 머리가 삐져나온 도적들을 봤어. 60명 전부 잡혔다고 말했어. 포로가 많으니 탈출 걱정은 없겠어. 좋아, 타우러스. 피해 상황은 브림낙이 야수인 2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 계속 싸울 수 없습니다. 42명의 야수인이 경상을 입었고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MC는 잠시 생각했어. 113대 60. 거의 2배나 많았는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어. 그래도 작전은 성공적이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남은 적이 아직 더 많아. 이제 수적 우세에 더해 힘을 강화할 때야. 타우러스에게 돌아서서 지금부터 무기를 나눠주라고 했어. 야수인들이 땅에서 무기를 집어들었어. 주인공은 지배자의 눈을 활성화했어. MC는 공격력이 정말 증가했는지 궁금했어. 이건 예상보다 훨씬 컸어. 동시에 도적들은 동굴을 지나가고 있었어. 크레인이 여기가 맞냐고 물었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바닥에 널브러진 머리들을 발견했어. 크레인은 공포에 질려 움찔했어. 소리를 지르며 머리라고 외쳤어. 사람들이 소리를 내자 크레인은 놀라서 물었어. 살아있는 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크레인은 부하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가 꺼내주겠다고 했어. 왜 이렇게 땅에 구멍이 많아? 날아다니는 토끼를 보고 남자가 소리치자 크레인은 침착하게 자기가 가고 있다고 말했어. 크레인은 맞고 비명을 질렀어. 시간이 흘러 도적들은 동굴을 빠르게 달렸어. 스크림 스파이크는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을 거라고 엄하게 외쳤어. 부하는 보스에게 돌아서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소리쳤어. 이 통로를 지나면 갈림길이 나올 겁니다. 도적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함정이라고 소리쳤어.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두 떨어질 거야. 도적은 공포에 질려 이를 악물고 떨어지면서 너무 늦었다고 울부짖었어. 무너지고 있어. 도적들 발밑에 땅이 나타나고 떨어졌어.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부하는 놀라워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며 함정이라고 설명했어. 부하는 손으로 보스의 무기를 잡고 그에게 돌아섰어. 스크림 스파이크는 창을 땅에 박았어. 땅에 금이 가자 부하는 정말 바닥이 돌로 되어 있냐고 확인했어. 보스는 악랄하게 웃으며 함정은 입구에만 있다고 말했어. 나머지는 전부 가짜야. 감히 그를 속이려 하다니. 스크림 스파이크는 씩 웃으며 죽여주겠다고 했어. 손을 잡고 있던 도적이 보스를 불렀어. 찾았다고 소리쳤어. 중간에 통로가 있어. 스크림 스파이크는 기뻐하며 미소 지었어. 동시에 야수인들은 촌장에게 돌아서서 모두 잡았다고 말했어. 지훈이는 잘했다고 칭찬했어. 갈림길에서 벽 하나만 부수고 입구로 가는 길을 다시 열었다고 생각했어. 그 덕분에 시간을 벌었지. 이제 딱 한 번만 더 버티면 돼. 크레인의 입에 물려있던 마개가 떨어졌어. 주인공을 바보라고 불렀어. 크레인은 그들이 산적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두목이 도착하자마자 적들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라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활동했습니다. 리아는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발로 차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MC의 추천에 따라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65명이 남았습니다. 지훈은 두목을 포함하여 약 60명의 산적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예상대로 2번의 전투 후 체력이 부족했지만 그들의 전투 경험은 늘었습니다. 잘 됐네. 동료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주인공은 긴장하며 숨을 내쉬고 검이 생각보다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적들이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리아가 그들이 오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스크림 스파이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크레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의 형제를 불렀습니다. 스크림 스파이크는 건방지게 그들을 빌어먹을 바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전부인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그게 전략과 반대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스크림 스파이크는 웃으며 MC가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의 승리는 좋지만 세 번째는 없을 겁니다. 지우는 자신있게 검 손잡이를 잡고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산적에게 제안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물입니다. 주인공은 크레인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고 산적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크림 스파이크가 그의 형제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스크림 스파이크는 침묵했고 크레인은 두려움에 질려 그의 형제를 불렀습니다. MC는 이것이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나쁜 악당들만이 할 만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산적들이 동의한다면 주인공은 잠시 멈춰서 무릎을 꿇은 스크림 스파이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놀라움에 차서 두목이 정말로 굴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산적들은 악의적으로 웃었고 지우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스크림 스파이크는 끔찍하게 웃으며 땅에 마법진을 만들고 상대방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화가 나서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크림 스파이크가 광역 공격을 하는 무기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시스템 창에는 이것이 스킬, 즉 비명을 지르는 스크림 스파이크라고 알렸습니다. 그것은 효과 범위 내의 모든 아군의 능력치를 25 증가시켰습니다. MC는 그들의 능력치를 보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전투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끔찍한 산적들 사이에 서 있는 스크림 스파이크는 그들에게 지금 싸움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산적들의 능력치를 알지 못해도 모든 공격에서 그들의 힘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들의 전투력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스크림 스파이크는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상대방은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산적들은 분노에 차서 야수들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그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토끼는 철퇴를 들고 상대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상대의 머리에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토끼는 당황한 듯 산적을 바라봤습니다. 상대는 미친 듯이 입에서 혀를 빼내며 그들이 끝났는지 물었습니다. 토끼들은 공포에 질려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브림낙은 철퇴로 적을 공격했고 산적은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산적들은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고 브림낙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밧줄이 야수의 팔과 목에 감겼습니다. 산적은 그의 동료에게 당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동료는 산적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적을 놓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팔에 묶고 모든 힘을 다해 적을 붙잡아야 합니다. 브림낙은 재빨리 무릎을 꿇었고 산적들은 이것이 그들의 기회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적이 죽기를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오늘 맥주를 마실 것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야수들은 뜨겁다고 외치며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적들은 무기를 들고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상대방은 야수들에게 총을 쏘았고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인공은 무기를 사용하여 전투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아 레벨을 올린 후에도 여전히 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MC는 엄하게 리아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산적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리아는 땅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적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아는 엄하게 손으로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지우는 분노에 차서 이를 악물고 리아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외쳤습니다. 라인은 주인공을 지나쳐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힘껏 나무에 부딪혔고 연기가 그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라인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MC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적 두목을 잡는 것입니다. MC는 산적이 브림낙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우는 그의 동료를 불렀고 브림낙은 피곤한 듯 주인공을 바라봤습니다. MC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동료가 다시 각성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브림낙은 동의했고 주인공은 변신하는데 3분이 걸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동료의 마지막 변신입니다. 지우는 기억에서 벗어나 브림낙이 신호를 줄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적은 그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빨리 야수 인간을 끝내라고 명령했다.
도적들은 브림록에게 화가 나서 단검을 들었다. 주인공은 동료를 불렀고 깨어나라고 명령했다. 브림록은 분노에 차서 일어서서 도적들을 옆으로 던졌다. 시스템 창에 이것이 각성 스킬이라고 알렸다. 크기가 증가하고 방어력과 체력이 50% 증가했습니다. MC는 재빨리 달려가 동료를 불렀다. 그는 단호하게 칼을 들고 보스를 끝낼 시간이 3분 남았다고 생각했다. 브림록은 도적을 묶은 밧줄을 잡고 달렸고 적은 자비를 구했다. 소리칼날은 웃으며 주먹을 들었다. 브림록은 화가 나서 손을 들고 소리쳤다. 그는 이를 악물고 도적을 소리칼날 쪽으로 던졌다. 보스는 그 바보에게 밧줄을 놓으라고 명령했다. 브림록은 주먹으로 땅을 쳤고 연기가 그의 주위에 피어올랐다. 소리칼날은 웃으며 분명히 말했다. 적은 너무 크고 소용없다고. 맞지? 칼을 든 주인공이 보스를 향해 뛰어올랐다. 소리칼날은 악의적으로 웃으며 재빨리 옆으로 돌아섰다. 그는 브림록을 MC 쪽으로 던졌다. 지우는 어리둥절해서 앞을 바라봤다. 브림록은 주인공 위에 세게 떨어졌고 연기가 그의 몸 아래에서 피어올랐다. 소리칼날은 발을 들어 그의 얼굴로 향했다. 그는 엄청난 힘으로 적을 쳤고 브림록의 머리가 땅에 부딪혀 부서졌다. 주인공은 적을 노려봤다. 소리칼날은 끔찍하게 웃으며 재빨리 MC 쪽으로 향했다. 동시에 레아는 옷을 잡고 맹렬하게 주먹을 들었다. 지우는 바위에 부딪혀 고통스럽게 기침했다. 레아는 긴장하며 머리를 옆으로 돌려 주인공을 불렀다. MC는 적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스탯을 확인한 후 자신의 스탯을 봤다고 생각했다. 그의 전투력은 리아즈와 브림낙스보다 우월하다. 하지만 인간에 대항할 때 시스템 창에 이것은 패시브 스킬이라고 알린다. 물리적 몬스터는 인간의 힘을 능가한다. MC는 이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눈에 만화를 채우고 비명을 지르며 적을 향해 달려갔다. 시스템 창은 인간을 공격할 때 모든 스탯이 200% 증가한다고 알린다. 자우는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했다. 주인공은 소리칼날의 턱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레아와 브림낙은 놀라서 바라봤다. MC는 분노하며 목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소리칼날은 침착하게 땅에 착지했다. 그는 주인공에게 말했던 것을 분명히 했다. 소리칼날은 끔찍하게 웃으며 MC는 절대 3승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우는 이것이 무슨 저주인지 궁금해했다. 잠시 후 소리칼날은 주인공의 가슴에 펀치를 날렸다. MC는 즉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기침했고 소리칼날은 웃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소리칼날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땅에 내리쳤다. 주인공은 기침했고 소리칼날은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MC에게 다가가 거기 있으라고 명령했다. 소리칼날은 지훈에게 모두에게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야수인간은 멈춰서서 마을 촌장을 불렀다. 브림록은 옆을 보며 레아를 불렀다. 그녀는 재빨리 달려가 적에게 주인공에게서 떨어지라고 명령했다. 도적은 레아에게 석궁을 겨누었다. 화살은 즉시 그녀의 다리를 꿰뚫었다. 레아는 공포에 질려 쓰러지기 시작했고 주인공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바라봤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MC는 레아를 불렀다. 소리칼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가 거의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직 너무 늦었다. 그는 모두에게 들으라고 명령했다. 소리칼날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불길에 휩싸인 막대기가 마을로 날아갔다. 그들은 집과 식량밭에 떨어졌다. 주인공은 이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며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외쳤다. 불길이 마을을 휩쓸었다. 야수 인간들은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불이라고 외쳤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도망치라고 요청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도적들은 기뻐하며 외쳤다. 모두 불태워라. 야수 인간은 불길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언급했다. 소리칼날은 전쟁은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지는 쪽은 모든 것을 잃는다. 도적은 교활하게 웃으며 밧줄을 잡아당기며 야수인간에게 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밧줄에 묶인 야수인간을 바라보던 동료는 적이 그의 음식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도적들은 브림낙을 향했다. 소리칼날은 주인공의 가족, 친구, 집, 심지어 생명까지 끝났다고 말했다. 레아는 두려움에 질려 MC를 불렀다.
지우는 손으로 적의 팔을 잡았고 소리칼날은 웃으며 분명히 말했다.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을 건가? MC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질 수 없었어. 과거를 떠올렸어. 주인공의 엄마가 루루를 안고 너무 예뻐서 데려와야겠다고 말했어. 이제 아들이 루루의 친구가 되는 건 어때? 지우는 기억에서 나와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때 시스템 창이 뜨면서 몬스터의 최종 목표는 인류의 완전한 파괴라고 알렸어. 주인공은 자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쳤어. 수인들과 브림낙은 놀라서 마을 촌장을 바라봤어. 스크림 스파이크는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거만하게 물었어. 주인공의 역할은 끝났어. 지우는 두려움에 떨며 무기를 바라봤어. 리아의 눈에서 밝은 달빛이 반짝였어. 그녀는 빠르게 스크림 스파이크를 지나쳐 달려갔어. 피가 솟구쳐 옆으로 튀었고 스크림 스파이크는 멍한 상태로 쓰러졌어. 리아의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어. 주인공은 마력을 쓰기만 하면 다른 수인들도 각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리아는 마력이 충분한데도 각성하지 못했어. 생각해보니 죽기 직전에도 쓰지 않았어. 이건 여우수인 각성에 대한 제한인가? 달빛에 휩싸인 리아가 침착하게 손을 들었어. 시스템 창에 이 스킬은 여우수인 각성이라고 알림이 떴어. 진정한 힘은 달빛 아래에서 깨어난다. 모든 스탯이 100% 증가했어. 리아는 주인공에게 다음 명령을 물었어. 스크림 스파이크는 분노에 차서 머리를 숙이고 손이 아프다고 소리쳤어. 주인공은 리아에게 모든 도적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 그녀는 침착하게 동의했어. 리아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어. 스크림 스파이크는 공포에 질려 리아를 바라보며 괴물이라고 소리쳤어. 감히 내 손을 건드려? 리아는 엄청난 속도로 적에게 다가가 공격하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어. 스크림 스파이크의 머리가 날아갔어. 크레인은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었어. 리아는 크레인 앞에 착지했어. 그녀는 조용히 입 다물라고 명령했어. 도적은 두려워하며 이럴 리 없다며 보스를 불렀어.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자기 손을 바라봤고 힘이 빠지고 있다고 확인했어. 시스템 창에 필드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알림이 떴어. 모든 스탯이 25 감소했어. 도적은 고통에 이를 악물고 상처가 그렇게 심각한 거냐고 소리쳤어. 어두운 하늘로 연기가 피어올랐어. 주인공은 시스템 창을 바라봤어. 시스템 창에 밤이 깊어지고 몬스터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알림이 떴어. 모든 스탯이 20% 증가했어. 붉은 에너지가 수인들의 몸을 감쌌어. 시스템 창에 모든 스탯이 20% 증가했다고 알림이 떴어. 브림낙은 분노에 차서 머리를 쳐들고 소리쳤어. 라인은 자신감 있게 손가락으로 옆을 가리키며 모두 공격하라고 명령했어. 수인들은 화를 내며 싸우겠다고 외쳤어. 저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도적들은 긴장하며 이래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 주인공은 침착하게 그게 전부라고 말했어. 빗방울이 그의 코에 떨어졌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어. 수인들은 인간들이 도망치고 있다고 외쳤어. 잡아야 해. 주인공은 슬프게 머리를 숙이고 이것이 초반 미션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 부주의했다고 생각했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자만했어. 수인들은 기뻐하며 손을 들고 승리했다고 외쳤어. 지우는 이 세계에서의 첫 전투가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끝났어. 마을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탔고 많은 수인들이 죽었어. 주인공은 분노에 이를 갈며 좀 더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외쳤어. 리아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말했어. 모두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주인공은 자신의 기술로 최선을 다했어. 그녀는 웃으며 촌장에게 워리어를 계속 돌봐달라고 부탁했어. 지우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 리아의 주인공에 대한 호감도가 51로 증가했어. 그녀는 수줍게 옆으로 달려가 청소를 돕겠다고 외쳤어. 수인들은 괜찮냐고 물었어. 그들도 돕겠다고 했어.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리아에게 감사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고 생각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됐어. 시스템 창에 두 번째 메인 퀘스트라고 알림이 떴어. 몬스터 세력을 창설해야 해. 몬스터 세력의 인구는 82명이야. 보상은 무작위 스킬 획득이야. 주인공은 지금 획득하길 원해? 주인공은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시스템 창에서 무기 강화 스킬 1을 배웠다고 알립니다. 며칠 후 수인들은 마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앉아있던 주인공이 레아를 불렀다. 땅에 서 있던 그녀는 손을 들고 여기 있다고 외쳤다. 리젤 드레이크의 꼬리가 레아의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MC에게 밥 먹으러 가자고 신나게 초대했다. 머리에 리젤 드레이크를 얹은 지우는 정말 먹는 거냐고 확인했다. 잠시 후 그는 음식에 대해 엄숙하게 바라보며 다시 당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근을 맛있게 먹던 레아는 당근밭이 불에 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행히 식량은 살아남았다. 앙상한 얼굴의 주인공은 채소를 바라보며 당근만 먹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육식동물인지 물었다. 그렇지. 레아는 음식을 씹으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MC는 슬프게도 이것은 강제적인 채식주의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수인족은 그녀의 다리가 괜찮은지 물었다. 레아는 동의하며 걸을 수 있다고 외쳤다. 수인족은 그가 돕겠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수인족의 활력과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덕분에 정착초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 잔혹한 전투 이후 벌써 2주가 지났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죽거나 탈출한 산적들을 제외하고 55명의 죄수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이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즉각적인 복수를 원했지만 무장하지 않은 생물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논의 끝에 그들은 상대방을 풀어주었다. 물론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적들과 함께 배에 종이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 종이에는 왕국에서도 잡을 수 없는 비명 지르는 스파이크 갱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우는 다양한 괴물들이 바다에 산다고 들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산적들이 운이 좋으면 그들을 피하고 헤엄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왕국에 가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다. 산적들이 여우의 은신처와 그들의 보스가 찾던 물건을 찾고 있던 이유. MC는 레아의 집에 왔을 때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건물에 들어가 다행히 그곳은 온전하다고 언급했다. 주인공은 관찰자의 눈을 사용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시스템 창은 이것들이 다른 레벨의 파워 업스톤이라고 알렸다. MC는 그것이 파워 업스톤이라고 생각했다. 시스템 창은 그것이 B등급 파워 업스톤이라고 알렸다. 지우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정말 B등급 파워 업스톤일까? 리아는 파워 업스톤이 뭐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어리둥절해서 그렇게 귀중한 것이 그녀의 집에 있는지 물었다. 가방이 바닥에 3개 떨어졌다. MC는 충격을 받아 숨을 헐떡이며 많은 돌들을 바라보며 파워 업스톤이 한 무더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올려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우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그는 가방 여러 개를 보며 모두 돌인지 궁금해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잠시 후 파워 업스톤이 담긴 열린 가방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주인공은 이것은 매우 좋다고 외쳤다. 그는 흥분해서 모두 얼마냐고 물었다. MC는 나중에 여우족이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고 이 물건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집에 숨기는 습관이 있다. 산적들은 아마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모두 괜찮다고 말했지만 레아는 계속해서 자책했고 그녀는 모든 돌을 바다에 던지려고 했다. 주인공은 그녀를 막았다. 그는 그것들을 모은 레아의 잘못이 아니라고 소리쳤다. 이 돌들을 탐낸 사람이 잘못이다. MC는 단순히 당연한 것을 말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그를 향해 60으로 올라갔다. 레아는 입술을 깨물며 울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 돌들이 위험하므로 자신이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얼굴에서 눈물을 닦던 라야는 동의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주인공은 이 전쟁이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더 강해져야 한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 잠시 후 MC는 리아가 산적들의 무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다. 아마 창고에. 그들은 창고에 들어갔고 리아는 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물었다. 돌 가방들이 방에 나타났다. 지우는 운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있게 돌을 칼에 가져다 대고 무기 스킬 업그레이드를 사용했다. 창고 창문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리아는 무언가가 번쩍이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그녀의 반짝이는 돌만 깨졌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작동했다고 말했다. 리아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돌이 깨졌어? MC는 C등급 아이템의 업그레이드 성공률은 70%라고 생각했다.
시스템 창에서 강화 성공 확률이 70%라고 알립니다. 크레인의 독검, 공격력 플러스 1. 지우는 이게 인간 진영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비급 아이템 강화 성공률은 55%다. 시스템 창의 이 무기는 공격력 130, 마법 공격력 230의 스크림 스파이크라고 알린다. 주인공은 돌을 무기에 가져다 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무기 스킬을 사용했다. 동시에 라인은 창고에서 나오는 밝은 빛을 보고 섬광이었는지 확인했다. 주인공은 하루 종일 무기를 강화했다. 다음날 아침 야수인은 촌장이 아직 있는지 궁금해했다. 뭐 하는 거야? 마법 연습하나? 리아는 피곤한 듯 손을 얼굴에 대고 하품을 그녀는 주인공이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물었다. MC는 2568번이나 불을 붙였다고 대답했다. 바다에 던져 버릴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리아는 격렬하게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다. 무슨 뜻이냐? 그녀의 돌을 다 깨뜨렸다는 게? 지우는 고통스러워하며 기다리라고 했다. 강화는 결국 성공했다. 리아는 이게 뭐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만화가 감싸인 무기를 집어들었다. 시스템 창에 스크림 스파이크 무기가 10포인트를 얻었다고 알렸다. 공격력이 13 증가했다. 마력이 23 증가했다. MC는 돌 10개로 10강을 외쳤다. 전부 잘 됐어. 리아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이 바뀌었느냐고 물었다. 지우는 기뻐하며 손을 들고 여기를 보라고 했다. 모든 무기의 공격력이 증가했다. 주인공은 낮은 레벨의 아이템이 강화 성공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브림록 무기조차 100강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창에 브림록 망치의 공격력이 177 증가했다고 알렸다. 리아는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인공이 크게 재채기를 했다. 리아는 먼지를 좀 뒤집었었지만 브림록은 촌장이 왔다고 밝혔다. MC는 동지가 때마침 왔다고 외쳤다. 그는 망치를 가리키며 브림록에게 시험해 보라고 했다. 동지는 무기를 꽉 쥐었다. 브림록은 맹렬하게 망치를 들고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동지가 쓸 거냐고 물었다. 브림록은 몸을 떨며 조금 무거워진 것 같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그 무기가 다루기에 무거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망치가 시급 망치였지만 순수 공격력에서는 비급을 능가했다. 무기 업그레이드로 인한 능력치 증가는 무게에 반영되는 것 같았다. MC는 슬프게 고개를 숙이며 업그레이드 100으로 공격 354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리아는 왜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우울해하는지 궁금해했다. 지우는 그의 무기는 S급 헬브링거라고 생각했다. 시스템 창에 헬브링거의 마법 공격력이 999라고 알린다. 추가 특성은 잠겨 있습니다. 파괴와 혼돈을 가져오는 검. 이 검은 언젠가 지옥을 가져올 것이다. MC는 추가 특성을 잠금 해제하지 않아도 999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첫 번째 웨이브에서 최고의 S급 무기를 꺼냈다. 주인공만 가지고 있었다면 산적들은 죽었을 것이다. 그는 슬프게 한숨을 쉬며 일반적으로 마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MC는 어쨌든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헬브링거, 그거 괜찮은 걸까? 한편 왕국에서 게리의 조수는 왕국의 재건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왜 저 구멍을 남겨둔 거지? 기사는 안에서 뭔가 들렸다고 대답했다. 조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땅에 있는 거대한 구멍에서 비명이 나왔다. 동시에 구멍 속에서 아레스는 두 손으로 무기를 움켜쥐고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외쳤다. 만화가 헬브링거를 감쌌다. 아레스는 놀라워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이것이 뭐냐고 물었다. 여기 분명히 뭔가 있었다. 사제는 놀랍다고 말했다. 온 힘을 다하는 아레스조차 감당할 수 없었나? 여기에 구멍을 남겨둘 수는 없어. 아레스는 무기를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얼마 후 시스템 창에 이것이 메인 퀘스트라고 알렸다. 괴물 진영을 확장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주변 지역에서 몬스터를 모아 진영을 확장해야 합니다. 1000마리의 몬스터 중 82마리. 보상은 랜덤 레벨의 돌입니다. MC는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냐고 궁금해했다. 그는 80이라는 숫자가 전사의 인구수라고 생각하고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해야 한다. 꽤 구체적이네. 시스템 창에 파티 창이 활성화되었다고 알렸다. 파티는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티원 간의 시너지 효과가 활성화됩니다. 파티원이 얻은 경험치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고 나뉩니다. 지우는 파티 시스템이
나이트 디펜스 어드벤처에서 파티를 구성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낯설지 않았다. 멤버는 4명인 게 분명했다. 그는 단호하게 손을 들고 이 몬스터들을 데려가겠다고 외쳤다. 브림록은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주인공은 멈춰서서 이유를 물었다. 브림록은 자기가 남아 전사를 지키고 여기서 돕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분명히 말했다. MC는 동료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짐승인간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리아와 브림나 그들의 주요 전투원들을 데려간다면 그들이 없는 동안 전사가 적들에게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 게임과 달리 현실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위해 내 자리를 모두 채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인공은 브림락을 마을에 남겨둘 것이다. 짐승인간은 촌장을 바라보았고 라이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MC는 어안이 벙벙해져 누구를 데려가야 할지 궁금해했다.